북한의 여성 인권은 바닥이다 못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야기가 아마 쉬워지실 겁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어진 나라에서는 주어지는 권리조차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쁨조에 들어가게 된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기쁨조에 들어가게 된 신은정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기쁨조 생활을 했던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알려진 기쁨조의 모습은 단지 춤과 노래를 배우며 고위 간부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주고 김정은의 기분에 맞춰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습들이 기쁨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춰져 사실 그 뒤에 가려진 일들은 아마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제가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겪어야만 했던 게 저의 인생은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쯤 저에게도 한 가지 원하는 꿈이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다 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 적에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가끔씩 밥을 못 먹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진수성찬이란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감자를 사오시면 어머니께서 뜨겁게 삶아주신 감자 하나가 정말 진수성찬이었었습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 총 5식구가 같이 살았었는데 제 위로 오라버니 2명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남자는 몸을 쓰는 일이던 군인이던 장마당이던 모든 일을 여자보다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오라버니들도 점차 나이가 차면 제 길을 찾아 밥벌이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라버니들은 돈을 벌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오곤 했었는데 저는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고 여자다 보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연 아버지께서는 오라버니와 어머니께서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죠. 그런 아버지께서는 항상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도 돈이 없어 입을 줄여야 한다며 말이죠.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나가봐야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집에서 항상 눈치밥을 먹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 오라버니를 전부 부르더니 제 앞에서 저를 보며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와 말투는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말투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떼시곤 말씀하셨어요. 은정이 너 기쁨조 들어가라.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6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기쁨조로 보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기쁨조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가고 싶지 않다고 못 가겠다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집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맞았고 예전보다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져 가족 하나 부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아버지께서 일찍 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 눈만 감고 잠은 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잠든 척하던 저는 그때 옆에서 들려오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낮에 고위 간부가 아버지를 찾아왔었는데 동네에서 이쁘장하게 생긴 아이들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꿈이 가수였던 저는 어릴 때부터 고전미인상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었죠. 한국 배우로 따지면 김태희를 닮았다고 들을 만큼 눈도 크고 예쁜 강아지상이었죠. 고위 간부는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조에 들어가면 위대한 사령부님 옆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저희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저희 아버지는 바로 승낙을 하셨고 그렇게 제가 기쁨조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옆에서 빨리 은정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어머니도 정말 미웠습니다. 이 집에는 저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빨리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기쁨조에서 열심히 수령관님 옆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역시도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가난한 저희 부모님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저희 집 앞으로 곧 고위 간부들이 저를 데리러 온다는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기쁨조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고위 간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한 소리 하셨죠. 이제 떠나는데 부모한테 할 말 없냐면서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곤 독한 년 빨리 기쁨조에 가서 돈이나 많이 벌어오라며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니 또한 그런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가셨죠. 어린 나이였던 저는 서러움이 밀려와 당장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악착같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들이 도착해 저를 기쁨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화려하고 예쁘게 생긴 동무들이 많았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이제부터 위대한 수령님 옆에서 꽃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저희에게 춤과 노래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춤과 노래 연습을 하며 열심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어릴 적 가수라는 꿈이 있어 노래 연습을 더욱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덕에 슬픈 마음도 잠시 꿈에 대한 노력을 하니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치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쁨조에서 유독 노래를 잘해 특별 대우도 받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수령관님의 마음에 들면 어떤 것이든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높은 고위 간부 앞에서 춤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위대한 수령관님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했었습니다. 수령관님은 노래 연습을 할 때 다른 기쁨조 동무들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절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일 이 나라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 실수하면 아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 권위자 김정은 동지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할 생각에 엄청 긴장했었죠. 또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니 정말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연습해온 노래를 앞에서 불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김정은 동지 앞에서 열심히 연습해온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 박자 한 박자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전부 다 부르고 들려온 것은 큰 박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로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 정말 가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며 무대에서 내려왔죠. 큰 희열감을 느낀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다음날 고위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수령관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는 것 때문에 저를 따로 부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 방에는 큰 침대 하나가 있었고 그곳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낀 의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픈 곳이 없는데? 곧 바로 의사처럼 생긴 사람은 저에게 신체 검사를 할 거라며 침대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몸이 떨려왔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침대에 눕고 의사는 제 몸 구석구석 검사를 하기 시작했죠. 검사 도중 저에게 질문을 하더군요. 처음 생리는 언제였는지, 기쁨조에 들어오기 전 남자 동무와 교제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수치스러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을 했고 남자와의 교제는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와 고위 간부는 의문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혐오감이 생길지 말이죠. 저는 모든 검사를 받고 방 안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가 저에게 말했죠. 이제부터 너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방으로 갈 것이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방에 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도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김정은 동지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김정은 동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나이를 묻고는 웃음을 지으며 잘 익었네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곤 저에게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6살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마치고 복도에서 멍한 얼굴로 복도 바닥을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저 그가 원하는 요구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온몸에서 힘이 다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매일 밤 김정은 동지는 저를 본인의 방으로 불렀고 4일째 되던 날 저는 이제 김정은 동지가 저를 불렀을 때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속으로 일주일 동안 김정은의 방으로 불려가던 날 저는 저의 몸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밑이 너무 간지러웠고 아랫배가 바늘로 쿡쿡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김정은 동지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의 명령을 따라 속옷을 벗었을 때 저의 속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한 끈적한 것이 속옷에 묻어나왔고 심한 악취가 풍겨져 왔었습니다. 저는 이 냄새가 부끄러워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김정은 동지는 이 냄새를 맡고는 곧 바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냄새를 맡곤 저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방에서 나가라우. 저는 너무 깜짝 놀람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몰려와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방 밖으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전에 제 몸을 검사해주던 의사가 얼굴을 찡그리더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라며 한숨을 쉬고는 고위 간부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고위 간부는 저를 데리고 나가 이제 이곳에서 나가라며 너는 이곳에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쁨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제 고향으로 내려갈까 생각했지만 부모님과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니 저를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할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또 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제 돈을 기다리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절 휘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이 나라에는 치가 떨려 더 이상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내 꿈은 가수니 한국으로 가서 내 꿈을 펼쳐보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순간 다른 언어 말투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장으로 무작정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시장통에서 텃세는 정말 심했습니다. 툭하면 중국어로 저를 조롱하듯 이야기했고 남자 중국인들은 저를 건들기도 하며 못살게 굴 때도 있었습니다. 여성 중국인들은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며 저를 항상 괴롭혀 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결국 중국에서 2년간 생활하며 드디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니 말투와 억양은 달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있었을 때보다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으로 넘어온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에겐 너무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 하루를 버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가수라는 꿈이 있어 지금도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며 작은 공연장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의 희열감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희열감과 벅찬 감동을 느끼고 싶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은 절대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저에 대한 혐오감도 점차 줄여갈 것입니다. 제 몸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아끼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이제는 한국을 빛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은정 씨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은정 씨의 꿈을 정말 멋지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